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공세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러시아군 방어선 구축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방어선이 밀릴 가능성을 두고 1, 2차 방어선하고 그리고 2에서 4차 방어시설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신들의 방어선이 뚫릴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3, 4차 도로 방어나 거점 방어 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 전력이 저기 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1, 2차 방어선에 선형으로 투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작전 예비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 방어선이 100% 안 뚫린다 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도로 방어나 거점 방어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1, 2차 방어선만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기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렇게 자신들의 우익이 뚫려서 돌파구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후퇴를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전선은 아마 이런 형태로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먼저 1차 후퇴 같은 경우에는 3, 4차 도로 방어하고 거점 방어 시설에 기대서 베르단스크하고 마리우폴 방면으로 전선을 이동하면서 중부나 드니프로 집단군 이하의 작전 예비를 동원을 해서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근데 반격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조성이 안 된다,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2차 후퇴로 이어질 텐데, 2차 후퇴를 하게 되면 주황색 선까지 전선을 조정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전선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의 수복 지역을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방면으로 확장을 했을 때 러시아군의 연결을 단절을 시켜서 남부 및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을 둘로 토막내기 위한 작전적 수준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부 집단군이나 드니프로 집단군 이하의 작전 예비를 동원해서 이쪽 전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전체 전황도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노바 카코브카 방면의 러시아군 보조 노력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니프로 집단군 소속 예비 전력을 오르키우 쪽으로 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력을 다시 노바 카코브카로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흐무트를 담당하고 있는 중부 집단군도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전선을 안정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선에 구멍이 딱 생겨버린다 라고 하면 중부 집단군 입장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 예비를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로 침투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하는 건 일종의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흐무트하고 노브카코브카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조 노력은 중앙 집단군과 드니프로 집단군 예비의 발목을 일단 꽉 붙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결국 향후 전황은 오르키우하고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상의 러시아군 남부 집단군 1개 여단, 11개 연대가 현재 요새화된 1, 2차 방어 선상에서 우크라이나군 17개 여단 규모의 공세를 오롯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최근 보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200에서 500m 수준밖에 진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실패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자포리자 방면의 오르키우 접근로에서 오르키우에서 통마까지 거리가 채 40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에서 돌파해야 되는 1차 방어선인 노보페트리기브카까지의 거리가 25km밖에 안 돼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루에 500m씩 전진을 하면 50일이면 저 전선 어딘가에서 돌파구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아직 우크라이나군 주력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징후가 없어요. 그냥 전투가 다소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주력이 전선에 붙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정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알았고, 그래서 남부지역 주공이 어딘데?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일단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누가 촌스럽게 요즘 주공주공 그러냐고? 표현부터 좀 바꿉시다. 주요 노력, 보조 노력,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리고 축선이란 표현도 잘 안 써요. 접근로라고 하지. 용어 바뀐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질문은 남부 지역의 주요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즘 선배들하고 이거 가지고 내기를 좀 하고 있죠. 일단 선배들이 먼저 짬뽕을 걸었고, 저는 짬뽕 받고 양장피를 올려서 현재 내기를 하는 중이에요. 좀 판이 커졌어요. 저는 일단 마리우폴이나 베르단스크다 라고 찍고 있고, 선배들은 멜리토폴하고 헤르손 찍고 있어요. 멜리토폴 찍는 선배가 대부분, 헤르손은 소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두 접근로에서 양쪽을 칼로 푹푹푹푹 쑤셔보다가 먼저 뚫리는 쪽이 주요 노력이 되고,
돌파가 지연되는 쪽이 보조 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순환 공격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최신 작전술 경향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은 공통적인 의견이고, 다만 어디서 먼저 뚫릴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1, 2차 선형방어가 생각보다 좀 얇게 돼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가 일단 먼저 뚫릴 거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뚫고 들어가서 베르단스크나 마리우폴로 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선배들은 그래도 오리키우 접근로로 멜리토폴을 끊어놔야지 저게 끊긴다 라고 봐서 그쪽을 뚫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설을 제가 조금 더 써보자면,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에서 일단 먼저 뚫고 들어간 다음에 러시아가 방어선을 이렇게 재편을 하게 되면 노바카코프카에서 도강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입구를 막아서 퇴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은 망치와 모루로 포위선멸을 한다. 뭐 이게 소설인데 뭐 설마 여기까지야 되겠느냐? 에이, 설마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너무 소설이 아닐까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남부 접근로 양쪽이 만약에 다 안 뚫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크라이나군 큰일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지금 실지가 너무 넓으니까 아쉬우니까 일단 찔러는 보는 건데, 만약에 저게 안 뚫린다고 하면 앞쪽에 접적 지역에 선단 전투를 하고 있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이 부대들은 손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정작 중요한 뒤쪽에 기갑 기계화 쪽의 기동 전력들은 뒤쪽에 주력으로 온전하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 전력들은 손실을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물러서자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파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공세를 진행을 해보다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접적지역 선단 전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냥 감내를 하고 이 공세를 끝내는 것도, 그것도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잘 판단하고 잘 결심만 한다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큰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림 및 경고문. 본 국방교육방송 콘텐츠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민주 사회 구현에 필요한 뼈와 살이 되는 국방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부국강병을 이룩함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국뽕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깨어나세요. 용사여. 본 국방교육방송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 감퇴, 관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화, 업무 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컨텐츠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근데 러시아 애들은 여기 방어선을 왜 이렇게 급하게 치고 있냐?